안녕하십니까. 이주아오건의 이주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서부학군의 우리 여고 중에서는 단연코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일여자고등학교의 특히 1학년의 영어 내신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예일여고 학생들 선생님이랑 같이 내신 대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었고요. 또 소폭이라도 상승을 했건 또 출제 경향에 대해서 파악을 했던 이 수많은 예일여고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일여자고등학교 영어 내신 많이 어렵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선생님 저 어휘 때문에 큰일 났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어렵고 또 반대로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렸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는 일단 단어집이 한 권이 이제 1년 내내 선택이 되죠. 능률복화 어원편이 예일여자고등학교 1학년에는 선택된 어휘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5과 정도씩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압도적인 많은 출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빠바 부교재라고 하는 부교재가 선택이 되고요. 1학년들과 2학년의 교재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교재와 2학기 교재가 약간 구분이 또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5개가 정도가 시험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문의 개수를 한번 제가 이번 거를 세어봤더니 48개 정도가 시험 범위에 속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는 매번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도 한 과, 기말고사 때도 한 과씩 이렇게 시험 범위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담스럽죠. 외부 지문이 꼭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겠다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범위가 아닌 외부, 그러니까 어디서 낼지를 모르는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의 기출 문제들, 그리고 EBS 연계 지문 또는 논문이나 어떤 기사글에서 발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지금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경향은 어떠하냐면요. 어휘 같은 경우는 매 중간 기말과마다 이렇게 변함은 없어요. 5문제가 딱 출제가 되고 각 1점씩입니다. 출제 경향도 변함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문항은 빈칸에다가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선택해서 넣어라,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5개의 선택 문장이 있습니다. 선택지에 그 문장의 어휘 부분에다만 밑줄을 긋고 이 어휘가 이 문장의 흐름상 어색하지 않게 잘 들어가 있는 어휘냐, 잘못된 것은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 2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바 부교재가 굉장히 좀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1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중간고사 때는 예일여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올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었어요. 올 한 해는. 작년까지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 주관식이 포함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만,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 주관식이 포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빠바 부교재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15문항이 출제된 것은 중간 기말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때는 56.8점의 배점이었고요. 기말 때에는 서술형 주관식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배점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76.4점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변형이 80% 이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리지널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고 문제만 변형하는 그런 직접 변형의 문제가 아니라 오리지널 지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에 그런 변형이 있다라는 거죠. 간접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테면 오리지널 지문에는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었는데 시험장에서 만나는 그 지문 안에서는 not이 없어요. 그 문장에 not이 없고 대신에 not을 대신하는 부정적 어휘 paradoxical이라는 어휘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떨까요? 시험장에서 시험 기간 동안 반복하고 암기하고 달달달 외우고 난리뽀개를 다 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지문을 봤더니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아니라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와장창 무너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상황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서는 매 중간 기말마다 한 과씩만 시험 범위에 속한다고 했었는데요. 변함없이 그 한 과의 시험에서는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두 문항의 배점은 6점이거나 7.4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었고요. 출제 경향은 내용일치와 주제가 나왔던 건 이번 기말고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과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간간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지문인데요. 외부 지문은 네 문항이 출제됐던 것은 이제 그 서술형 주관식이 들어가는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무려 8문항이나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출제 유형이었는데 배점은 당연히 12.6에서 30.8점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지문이 턱하니 4개, 어떨 땐 또 8개, 그냥 어떨까요? 진짜 먹고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정말 중간 이하의 학생들은 대비가 좀 어려운 유형이 아무래도 지금 평상시 대비를 해야만 하는 유형이니까 시험 대비 기간에 대비가 좀 어려운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좀 어렵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층부가 두터운 우리 예일여고는 그 바로 외부 지문을 몇 개를 맞추느냐가 관건인 그런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역추적을 해봐서 그 문제가 출처가 어딘가를 보면은요. 거의 뭐 100% 다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제들이에요. 2014년, 2015년에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설 문제집에 있었던 책에 지문을 고스란히 옮겼다든가 아니면 EBS 연계 지문에서 출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형은 오리지널 문제가 고스란히 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는 했지만요. 또 그 지문을 지문 변형은 아니지만 문제 변형을 통해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범위는 뭐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출제 경향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뭐 난리 났잖아요. 특히 이 2가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제 특징과 대비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어휘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예일여고 1학년,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1학년 내내 봐왔으니까 우리 학교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떠하다, 쉽지는 않다, 만만치 않다, 시험 기간에만 대비해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1학년들은 1년 내내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표현을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1학년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토론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쌤, 저 어휘가 진짜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휘가 정말 어떻게 해요, 저? 어휘 하나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 끝나고 나서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문은 우리가 시험 대비 안에 그 50지문을 다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교과서도 공부를 하고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여러 가지 5단계 이상의 반복 학습을 하는 저희 이주학원만의 내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원 없이 반복을 시킵니다.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고 지문을 다 암기를 시키는데 그 지문 자체가 똑같이 나오지도 않지만 똑같이 나온다 한들 선택지 어휘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것. 이게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이해를 해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선택지 어휘 중에 모르는 어휘가 3개 이상이에요. 못 맞추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그 선택지 어휘를 보고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쌤, 그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입니까? 탭스 단어예요? 토플 단어예요? 그런데 탭스, 토플 단어 아니에요. 탭스, 토플 단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출 어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1학년이라서 그 어휘들을 듣보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고3까지의 어떤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필수 어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닥치고 외워야죠. 특히나 반이어, 동의어들에 대한 암기 평상시 하지 않으면 내신 기간 동안에 암기 불가능합니다. 이 어휘들이 10,000개 단어, 1,000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대비를 못한다. 이것도 사실 좀 루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 반이동이어 그리고 빈출어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선별을 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방학 혹은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부단히 열심히 계속 누적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돼서 지문이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또 더군다나 그 실제로 스토리만 외워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칠게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탐험을 가서 몰랐던 문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어떤 영향력을 끼쳤으며 그래서 돌아와서 왕에게 상을 받았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학원에 와서 공부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억이 나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주제를 물어보거나 요지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나 제목을 물어보면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주제나 요지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그 대부분의 그 50개 지문에 있는 범위가 아까 5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문을 A, B, C 순서를 바르게 배치하시오. 문장 삽입을 맞춰보시오.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내시오. 제가 학생들에게 어색한 문장 골라내시오를 왜 틀리는지를 모르겠다. 도저히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공부를 했는데 공부 안 했던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왜 틀리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단순한 대의만 파악해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예 출제가 되지 않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흐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맞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상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문을 이렇게 한 줄 해석을 해서 내용이 뭐야? 주제가 뭐야? 정리를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생 기초 단계고요. 그 지문이 논리적으로 기, 승, 전, 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글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의 흐름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지문들의 문장 삽입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당연히 또 확인 학습은 원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겠죠. 이주어학원 내신 대비의 5단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헬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문장 순서 같은 것들을 올 때마다 누적해서 모든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지문들을 문장 순서를 다 암기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지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은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면 출처가 무엇인지를 역추적을 반드시 합니다. 모든 지문들을. 그랬을 때 출처는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시험 기간 내에는 사실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앞에 있었던 그 범위 보여드렸지만 그 시험 범위를 다 소화하기에도 벅찬 기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이라든가 시험이 아닌 그런 기간 동안에 나의 영어의 수준을, 독해력을 유형마다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다면 사실 외부 지문을 제대로 다 맞추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보여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을 몇 개를 맞추느냐, 아까 4문항에서 8문항까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 또 배점이 높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에서는 외부 지문에서 도대체 몇 개를 더 맞추느냐, 1개를 더 맞출래, 1개를 덜 맞출래가 1등급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일여자고등학교 내신을 이제부터 치러야 될 분들, 그리고 이제 1학년 잘 마치고 2학년 올라가시는 학생들, 또 3학년 올라가시는 학생들, 다른 학교보다 내신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주아 어학원의 어떤 그 체계적인 예일여고 내신 대비의 전략과 함께 하셨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이런 내신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해하고 좀 알고 전략적으로 시험 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